세 번째 어워드는 여러분이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18년, 19년도에 가장 내가 재밌게 봤던, 좋아했던 유튜브 채널 뭐가 있으신가요? 이 어워드를 추천하신 양치님? 저는 3가지 정도 가져왔고요. 와우. 와, 새 채널이나?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채널일 거예요. 제가 유튜브 재밌는 거 보면 맨날 링크를 하니까. 첫 번째 채널은 또모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전공자가 쳐본 가장 어려운 곡은 이런 클래식 그게 그 채널이군요. 피아노 전공자가 쳐본 가장 어려운 곡, 뭐 플룻 전공자가 쳐본 가장 어려운 곡, 바이올린 연주자 전공자가 쳐본 가장 어려운 곡 이렇게 해서 예전에 여러분한테도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고 그 후로도 뭐 피아노나 뭐 클래식 관련 컨텐츠들을 계속 올려가지고 가끔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컨셉 자체는 클래식이라기보다는 음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클래식만 다룬다기보다 뭐 음대생들이 자주 치는 곡 하면서 뭐 게임 음악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영화 OST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피아노 전공자인 백승준 씨가 이제 대표로 있는데 처음에는 혼자서 이제 촬영 편집 뭐 이런 거 다 하다가 채널을 확장해 볼까 하고 이제 지인들로 구성하여 뭐 출연도 지인들이 나오고 편집이나 제작도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 봤던 그 영상 조회수 453만 회가 나왔던 피아노 전공생이 살면서 쳐본 가장 어려운 곡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작곡가들은 대체 왜 이랬나 이거는 이제 후대를 고생시키려고밖에 일부러 이랬다. 니들 고생해봐라. 나는 이거 되지롱?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의심스러운 그런 곡들을 이제 연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전공생들을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피아니스트 임동민 씨 나오면서 이제 임동민 씨가 간단하게 지도해주는 그런 마스터 레슨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저는 클래식을 깊게 파는 스타일은 아니고 정말 얕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렵지 않게 클래식에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임동민 씨가 원데이 클래스 해주는 그 영상을 봤는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피아노 치는 모습 이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좀 날카롭고 되게 터프하게 지적하고 그런 게 되게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좀 머나먼 세계인데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몰랐던 뭐 콩쿨 때 이런 사람들 꼭 있다 뭐 이러면서 약간 사석에서 잡담하는 것 같은 그런 현업 종사자들의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재밌어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오랜 야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야망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TRPG 플레이를 언젠가 놀고 놀아서 한번 이렇게 펼쳐보자는 그런 오랜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야망이 아직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2번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 아직 저희가 뭐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초보자 수준의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놀고놀해서 올라오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체할 만한 TRPG 리플레이 채널을 하나 가져왔고요. 블루밍 하우스라는 팀이 만든 COC 콜 오브 크툴루의 부름이라는 룰로 그 룰북의 공식 시나리오는 아니고 근데 크툴루의 부름이 굉장히 팬 시나리오가 자유로운 룰북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팬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블루밍 하우스 팀에서 자체 제작한 호질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호질이 그 호질인가요? 네, 그 호질입니다. 그 호질이 뭔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호랑이 귀신으로만 그냥 그렇다면 약간 한국화된 크툴루네요? 한국형 크툴루죠. 그래서 캐릭터는 뭐 탐사자들이 짜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스토리는 어떤 시골 마을에 우연찮게 가게 돼서 거기에 일어나는 기괴한 사건들을 만나고 원래 크툴루의 부름이 공포가 기반이 된 TRPG잖아요.
공포를 싫어하는 제가 왜 대체 갖고 있는 룰북 2개가 콜 오브 쿠툴루와 인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공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포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는 하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그런 타입. 네, 그래서 그 으스스하면서 좀 무서운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 자체도 재밌고 플레이어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해주셔서 앉은 자리에서 저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거를 한번 플레이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봤고. 시나리오가 오픈이 돼 있어요? 아니면 뭐 구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예. 최근 주호민 작가와 이말년? 이말년 작가님이 TRPG 플레이를 조금 올리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호질도 한번 플레이해서 올리셔서 오픈돼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재밌는 스토리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플레이할 사람에게는 다 보여줄 수 없는 한 1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에는 TRPG 리플레이를 한 영상들을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사파 같은 걸로 좀 올리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별로 없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제가 검색력이 딸려서인지 이렇게 못 찾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팀펌블이 올린 호화 여객선의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COC에 대해서 관심도 커지고 마침 또 그때 알아보니까 TRPG 판이 조금 많은 유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아직 대중화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만큼 매니악한 장르는 아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플레이는 못해도 어떤 룰이 나오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있구나 이런 그 것만 조금 발은 담그고 있는. 아니 발도 안 담궈서 그냥 그 문간방에서 이렇게 듣고만 있는 기만 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호화 여객선의 기적이 좀 안 좋은 게 끝까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완결까지 못 봐서 되게 아쉬운데 호질은 블루밍하우스 팀에서 이제 끝까지 완결을 다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이 시나리오를 마스터링을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좀 지침도 돼서 뭐 TRPG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마스터링이나 플레이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아니면 TRPG가 대체 뭐야? 또 연기하는 건가? 어색하지 않나?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고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서 그냥 심심할 때 그냥 간단한 웹툰 본다는 느낌으로 사파랑 같이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웹툰 보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결말까지 다 보셨단 말이에요? 네네, 다 봤죠. 어차피 나는 마스터 할 거니까. 잘 보셨네요. 마스터할 사람이 미리 봐두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인장님이랑 저는 1화 정도만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네. 근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계속 저희랑 TRPG 할 때 마스터 하셨잖아요. 네. 마스터 말고 이제 탐사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있죠, 당연히. 탐사자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둘 다 재밌겠죠. 어... 일단은 판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그렇다면 그 호지 그거 몇 인 플레이였습니까? 마스터 포함은 4인이었어요.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군요. 우리 항상 그렇죠. 몸이 부족해요. 아니야, 우리 또 4인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힘들긴 힘들고. 하는데 이 TRPG가 대중화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친구가 있을 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 아싸 문화인 것 같지만 인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쵸. 문화잖아요. 인싸의 문화죠. 네. 아니 근데 이런 게 원래는 인싸 문화가 돼야 되는데 항상 아싸들이 이런 걸 열광해. 이유가 뭘까? 크툴루라는 거 자체가 좀 근데 그 외국에서도 원래는 TRPG가 너드나 그쵸, 그런 깃들이 하는 문화였다가 네. 얼마 전부터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같은 채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해지면서 확실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언젠가는 꼭 놀고놀 채널에 TRPG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마지막은 여러분 유튜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방. 먹방 보세요? 먹방을 원래 안 봤었거든요.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네. 왜 남 먹는 걸 보고 있지? 막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제가 꾸준히 보는 예능 중에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네. 네.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쵸. 거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입짧은 햇님이라는 유튜버가 계시는데 먹방 유튜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좀 호기심이 생겨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제법 볼만한 거예요. 어떤 그러면서 포인트에서요? 제가 먹방이라는 게 유행할 때 몇 번 그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대체 뭐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저렇게까지 많이 먹는 건 조금 학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꾸역꾸역 먹는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흥미가 안 갔었는데 이거는 구독자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드시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싫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괜찮았었고 입이 크셔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게 드세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네, 이렇게 막 꾸역꾸역 입이 미어 터지게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깔끔하게 드시는 느낌이고 과식을 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자기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다는 물론 음식량은 일반인보다 많은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막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억지로 먹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요. 음식을 뭐 사오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메뉴들도 다양하고 또 디저트를 꼭 같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저도 꼭 디저트 먹어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그냥 메뉴 선정이나 뭐 먹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서 불쾌하지 않아서 가끔 이제 새벽 2시인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양심상 먹을 수 없을 자기 때. 학대 아니에요? 그럴 때 먹방을 본다고요? 네, 그때 먹방을 좀 침대에 누워서 와. 라면 먹고 싶은데 이분 거나 볼까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신기하다. 봤었어요. 보통 그럴 때 보면 안 되는 안 된다고 채널. 하잖아요. 너무 먹고 싶어지지 대리만족인 거죠. 않아요? 그게 대리만족이 돼요? 더욱더 네네.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요. 아니 그렇게 중추를 자극해서 더욱더 식욕이 샘솟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만족을 느낀다는 게 굉장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우와.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 먹방이 쉽게 다가가지지 않는 컨텐츠예요. 네네. 일단 왜 저렇게 많이 먹는가? 그리고 정말 저만큼 먹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방송을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건가? 그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를 못해서 사실 거의 안 보는 컨텐츠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요즘에는 다양한 먹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는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장르 자체가 잘 맞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걔 중에 이렇게 먹는 가끔 사람들. 네. 볼만한 영상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몇 개 추천드려 볼게요. 네. 네. 링크를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인장님은 유튜브 채널 뭐 추천하실 거 있나요? 저는 이 어워드가 나왔을 때 되게 너무 당황했거든요. 아니 왜? 뭘 추천하고 즐겨볼 만한 채널까지 있어야 돼? 막 이래가지고 구독은 좀 해놨는데 딱히 네. 또 구독한 게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막 찾고 보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보는 타입인데요. 네. 그나마 구독한 것 중에도 추천할 만한 건 좀 없더라고요. 너무 매니악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서. 궁금한데? 매니악한 거 뭘까? 그래서 구독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보는 채널. 총 몇 명 추천드립니다. 총 몇 명? 총 몇 명. 모르세요? 네, 처음 들어요. 꽤나 유명한 채널인데 창작 애니메이션 올라오는 채널이거든요. 아니, 네. 근데 왜 이름은 총 몇 명이지? 총 몇 명일까요? 뭐 이런. 아니, 그 총 몇 명이에요? 나는 총을 몇 명이 쐈나? 막 이런 어머. 건으로 들었는데 추리 소설, 추리 영화 뭐 너무 추리 쪽을 많이 보셔가지고. 아니, 뜻은 모릅니다. 아마 양치님이 말하는 그 뜻일 수도 있는데 저는 총 몇 명? 이 뜻인 줄 알고 저도 있었고 이렇게 들었어요. 총 몇 명이 만들었게 이런 건가? 뭐 몇 명이 나오게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어쨌든 주요 컨텐츠는 일단 창작 애니메이션에 네. 나오는데 캐릭터들이
엄청 좀 특이한 캐릭터? 좀 B급 캐릭터 같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전에 유행했던 병맛 컨텐츠랑도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요. 줄거리를 원래는 좀 소개를 해줄까 하다가 줄거리가 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올린 단편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지는 네, 하나의 애니메이션인 총 거예요? 몇 명 스튜디오에서 5분, 7분 그 정도 되는? 그게 그러니까 시리즈인 거죠? 예, 약간 저도 단편들이 올라오는 건 줄 알았는데. 단편도 올라와요. 아. 단편도 올라오는데 약간 시트콤처럼 이렇게 쭉쭉쭉 음.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평범한 한국에서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그냥 사는 일상이기도 하고 갑자기 뭐 외계인이 나오기도 하고 악마가 나오기도 하고 타임머신 나오기도 하고 전개가 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네. 재미가 있어요. 창작 애니메이션 말고도 그 캐릭터들이 다 나와가지고 책이나 영화 리뷰도 하고 이러던데 좀 오. 약간 신선한 시각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발랄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짧게 한번 보고 싶을 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검색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주변에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들한테 한 3명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요즘에 이거 봤어?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류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컨텐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저변이 있게 먹힌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선인장님은 지금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3명한테나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도 몰라. 양치님은 또 모르는 컨텐츠고. 네. 왜냐면 우리는 선인장님과 같은 카테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카페였구나. 아유, 부둥부둥부둥. 다른 카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또 이렇게 우리한테 오고. 우리 그렇게 아싸였어? 어쨌든 이제 추천 받을 때만 해도 뭐야 그게 해서 딱히 찾아보질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유튜브 메인에 왜 요즘 뜨는 인기 컨텐츠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캐릭터들이 비호감으로 생겼어. 너무 이상해. 나도 B급 좋아하지만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손이 미끄러져서 클릭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네. 보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의 추천 채널은 너무 사람이 한 카테고리에 머무는 게임이구나. 좀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걸 빼고 그러세요? 레지나라는 유튜버의 선인장님 아세요? 네네. 몰라요. 아시는구나. 레인보우 식스를 좀 전문으로 하는 오. 분의 유튜브예요. 레인보우 식스 하면 너무나 오래된 그러니까요. 게임 같죠? 그런데 이게 레인보우 시리즈도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하고 계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고 해서 2015년도에 나온 거고요. 레지나면 혹시 여성 유튜버인가요? 아니에요. 캐릭터만 여성 캐릭터를 쓰고 네네. 남자분이고요. FPS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레인보우 식스 같은 경우에는 전술 슈터 게임이라고 해서 전략이나 전술을 정말 잘 짜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맵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마주치면 딱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죽고 나서 리스폰돼서 또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맵 같은 걸 완벽하게 파악하고 어느 위치에 스폰이 되고 주로 어느 위치로 들어오고 이런 거를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저는 원래 안 했던 건데 주변 사람들이 좀 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냥 디폴트로 하고 있는 게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배그인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데스티니고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은 항상 다른 게임 하다가도 레인보우 식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게임이 뭐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1999년도에 처음 나왔던 레인보우 식스를 PC방에서 한 번 해보고 이거 나 못하겠다 하고 빠르게 접었던 게임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잘 맞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천천히 네. 이렇게 막 쪼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압박이 느껴져서 전략 안 짜는 했었어요. 게 재밌지 않나.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제대로 해보지 않고 너무 한 번 해볼까 하고 그냥 빠르게 접었던 게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레인보우 식스는 어떤가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이 레지나라는 분의 유튜브를 좀 봤는데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사운드 플레이를 사프리라고 부르죠. 네. 사운드 플레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진짜 기가 막히고. 그래요? 네. 어느 정도냐면 발소리 일단 왼쪽에서 나오는지 오른쪽에서 들리는지 이런 거는 기본이고 건물에서 보통 싸우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밖으로 나가서 레펠 같은 걸 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펠 소리가 들리는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창문으로 나가서 진짜 바로 쏩니다. 그러니까 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사운드 플레이가 필요한 FPS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선했고 또 이분이 자기가 계속 에임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아 보이지만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분들도 에임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상대방이 오는 길목에서 총구를 그쪽에 대고 있다가 보자마자 쏜다거나 아니면 프리파이어라고 해서 항상 에임을 적의 머리가 올 만한 위치에 두고 있다가 상대방의 위치가 파악되면 거기로 들어갈 때 이제 프리파이어를 하면서 해요. 미리 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 발이라도 먼저 맞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런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저렇게 말해주는 저 부분을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짜릿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알못이 봐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알못. 그래요? 알못. 근데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각각 미션들이 있고 뭐 폭탄 설치인지 뭐 인질 구출인지 또 뭐 디퓨저를 막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게 뭔가 싶기도 디퓨저. 하고 그리고 바리케이트 같은 것도 막 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고 또 거기에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별 특성 같은 것도 모르면 처음에는 약간 알쏭달쏭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말했던 그런 기본적인 피지컬이 받쳐주는 FPS들의 특징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보던 초기에는 음성이 없었어요. 음성이 없고 그냥 게임 화면이랑 자막만 있다가 이제 구독자도 조금 더 올라가고 하면서 음성도 넣으셨고 지금은 이제 워낙 유명하게 되셔서 그 유튜버들끼리 하는 대회 그런 데도 나가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쪽 영상이 올라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임을 잘 모르더라도 좀 감탄하면서 볼 수 있고 제가 이상하게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데스티니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데스티니 PVP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레지나 유튜브를 보다가 데스티니 PVP를 딱 하면 되게 킬댓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임이잖아요. 네. 팁도 그러니까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이분은 또 PC로 하는 레인보우 식스고 나는 플스 패드로 하는 PVP인데도 뭔가 되게 뭐 약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약간 딸을 받아서 텐션이 이렇게 이상한 네. 그 약간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걸 보고 데스티니를 하면 되게 잘 된다. 아니 나는 오버워치 영상을 그렇게 봐도 맨날 오버워치 몇 초 만에 죽고 그러던데. 레지나를 보고 오버워치를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희장님은 이미 보셨다고 네네. 하니까 양치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꼭 헤드폰이나 이어폰 끼고 사운드를 같이 들으면서 한번 봐보세요. 중요하겠네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유튜브 추천 채널이 5개나 나오다니 생각 외로 풍년이군요. 우리가 생각보다 안 보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구독해서 보는 채널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 레지나 채널 말고는 그러니까 고양이 유튜브 하나랑 다른 거는 전부 다 음악 채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저도 추천할 만한 유튜브 채널이 이야기하자 했을 때 선인장님처럼 살짝 동공지진이 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어워드를 생각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또 양치님한테서 먹방 채널 추천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진짜 생각도 동공지진. 못했었네요. 엄청 신선하네요. 네네. 다양하게 준비해봤죠. 잘하셨습니다. 자, 놀고놀 4번째 어워드. 나의 애정 부분 캐릭터입니다. 이것도 와. 양치님이 제안해주신 와. 어워드입니다. 네. 어느 캐릭터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었죠? 저는 현대 판타지 소설
내가 키운 S급들의 아. 문연아 씨를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좀 가져오기가 좀 애매한 게 요새 뭐 판타지 뭐가 재밌어? 라고 하면 저는 전지적 도차 시점을 권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선지장님한테도 그래서 그거 보라고 했고. 근데 내가 키운 S급들은 제가 재밌게 보기는 했는데 아무한테나 추천하기는 조금 힘든 작품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약간 브로맨스 코드가 강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작품 자체적으로도 전지적 독자 시점은 조금 사건이 휘몰아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판타지 소설이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사건에 대한 몰입력보다는 약간 캐릭터성이 좀 더 빛을 발하는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캐릭터들의 매력과 그들의 이렇게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판타지 소설을 기대하고 보는 사람들은 좀 실망스러운 작품일 수도 있고 실제로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저도 조금 뒷부분은 안 보고 스탑한 상태여가지고 네. 작품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예전만큼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어서 들고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검색까지 해본 캐릭터는 요 근래에는 문연아뿐이어가지고 네. 그냥 들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추천하기 힘들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리디 웹소설 쪽으로 가보면 항상 전독시와 네스급이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네, 여성 독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뭐 여성 독자 아니라도 문피아에서도 네, 상위권이죠. 문피아에서도 10위권 안에 네. 유료 소설 10위권 안에 항상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문연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나요? 문연아는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주요 조연이죠. 네, 소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설정 자체는 굉장히 흔한 클리셰거든요. 레이드물 혹은 던전물이라고 하는 그런 네. 뭔가 던전들이 터져가면서 사람들이 능력치를 얻고 스킬들이 생기고 뭐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사회가 된 상태에서 네. 우리 주인공 한유진은 온갖 뭐 S급, A급 이렇게 넘쳐나는 헌터들 세상에서 F급인 어머, 헌터고요. 너무너무 낮은 등급이네요. 네. 최하 등급. 그리고 동생은 S급인 국내에 몇 없는 S급 헌터입니다. 네.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형제였는데 동생이 S급으로 발현되고 본인은 F급으로 되면서 뭔가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1화가 동생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제 어떤 이유로 원래 등급의 던전보다 난이도가 올라간 난도가 센 몬스터가 나오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구하려고 이제 동생이 들어온 거죠. 근데 동생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몬스터여서 결국 동생인 유연이가 주인공인 한유진을 살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네. 근데 한유진이 F급인데 되게 특이한 스킬이 있어요. 자기가 피양육자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나 생명체가 죽으면 그 사람의 등급의 2배로 능력치를 잠시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거든요. 기간 한정으로. 네. 그래서 한유연의 죽음 후로 그 S급의 2배의 능력을 받고 결국 그 몬스터를 해치운 후에 몬스터를 물리치면 이제 보상이 나오죠. 그래서 네. 그 보상이 시간을 회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회귀하게 되는 게 이제 1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2편부터는 15년 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20살인 동생 S급으로 발현이 됐고 25인 한유진은 이제 막 F로 발현된 그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겪어본 시간들이기 때문에 F급임에도 불구하고 또 잘 해나가는 건가요? 사건이 막 반복되고 그러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문연아는 뭐 하는 사람인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연아 이야기를 해보면 문연아 20대 후반
3월 3일생 네. 원래 캐릭터를 팔려면 이렇게 생일 키 이런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키 180 중반 안타깝게 혈액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네, 혈액형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 한국의 길드 브레이커의 길드작이고요. 던전이 터지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터로서의 능력이 발현이 되고 그중 몇은 이제 S급으로 등급 판정이 나는데요. 그 S급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길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회귀전 세계에서는 유일한 여성 S급 헌터로 브레이커라는 길드의 길드장으로 있습니다. 네. 아까 180 중반이라고 키를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다부진 체격으로 근육이 멋있는 여성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워치의 자리야랑 김연경 선수의 외모적인 이미지를 짬뽕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스타일도 초반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중반에 이제 모종의 이유로 약간 불에 그슬려가지고 머리를 반삭을 하고 남은 쪽은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굉장히 개성 넘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자리야랑 좀 연상이 네, 약간 되는 비슷하죠. 그런 게 있네요. 네. 주 무기는 큰 창으로 이제 근접 딜러고요. 네. S급 스토리상에서 이름에 현자 들어가는 S급들은 다 미친놈들이니까 건들지도 말라고 하던데 나는 그 현이 3명이 있는데 네. 성현재와 한유현은 이제 거의 주연급 캐릭터들이고 네. 그중에 이제 조연급 캐릭터로 문현아 씨가 당당히 미친 사면 중에 하나로 이제 빛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네. 성현재는 워낙 이제 강력하고 그런 힘 때문에 국내나 해외에서나 이런저런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미친놈 소리를 듣는데 네. 이제 문현아 같은 경우는 여성 헌터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되게 무시하거나 뭔가 태클을 거는 그런 애들을 이제 뭔가 힘으로 제압하고 그냥 넘기지 않고 맞받아치고 뭐 이러면서 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좀 트러블 메이커 소리를 같이 들었던 거였고요. 성격 자체도 호쾌하고 크하하하 이렇게 웃는 스타일. 뒤끝 없는 시원시원한 스타일.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네. 단순 명료하고 뭔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한 큐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언니인데 의외로 이제 길드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요. 정도 깊고 후배들 앞길도 은근히 생각해주는 정말 이상적인 그러네요. 멋진 건강한 어른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능력 발현 전에 배구 선수였던가 그러잖아요. 네, 능력 발현 전에는 테니스 선수였고요. 테니스 그래서 선수. 네. 그때 같이 테니스를 하던 동료들과 같이 각성을 해서 네. 그 친구들과 길드를 만들었고 근데 국내에 있는 길드 중에 성현재의 세성과 한유연의 혜연은 본인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길드예요. 근데 나머지 길드들은 약간 헌터들이 던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경제 가치가 큰 아이템이나 뭐 이런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길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레이커 길드인데 그래서 문연아 자체도 이렇게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최대한 뭔가 길드를 보호하려고 하고 같이 각성한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길드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그냥 호쾌한 여성 캐릭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굉장히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토리 중에 이제 뭐 가상세계로 들어간 그런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네. 가상세계라는 게 이미 멸망한 세계의 메모리를 가져와서 가상세계를 던전으로 만든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미 멸망한 사람들이고 기억에 불과한데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할 때 이제 문연아는 이게 멸망했든 안 했든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행동을 하고 있고 난 쟤들이 마음에 들고 이걸 도와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뜻깊게 남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현실을 생각하면서도 이 세계에서 뭔가 가져가서 내가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 길드에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이러면서 미래도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네네. 멋진 언니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좀 심금을 울렸던 게 문연아도 한유진이나 뭐 한유진과 연결된 다른 쪽에 이제 부탁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이 아니라 좀 비밀리에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유진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혜연이나 뭐 이런 데 요청을 하셔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나는 여성 헌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유진은 되게 당황스럽죠. 여성인 거 누가 모르나 이러는데 만약에 성현재가 좀 미친 짓을 하면은 또 세성 길드장이 또 이상한 짓 했구만 이렇고 넘어가는데 나의 실패는 여성 헌터의 그 모두의 실패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건 내가 뭐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거나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 내가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너무나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쵸. 말이네요. 하이퍼 리얼리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요새 이슈와도 좀 맞닿아 있는 네.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정이 가면서 애정을 갖게 된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스급 초반에 봤을 때 어디인가 뭐 사이트에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 자기의 헌터로서의 등급과 스킬 등급과 소속 길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링크도 해주셨죠. 네. 브레이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나도 세성이나 혜연 들어가고 싶은데 왜 브레이커야 이랬었거든요. 네. 네,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만족하고요. 저희 길드장님 너무 멋있고요. 저희 길드의 그 식사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던데 네, 찜질방 미역국이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꼭 먹어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잘 나왔네요. 네. 브레이커 길드가 위치가 어디예요? 경복궁 근처에 있어요. 경복궁이에요. 네. 이게 현대 판타지다 보니까 네. 길드가 다들 이제 뭐 서울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주인공 동생의 길드 혜연이 강남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현재 쪽 길드가 현충원 쪽에 있고요. 동작구.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브레이커 길드가 경복궁. 그게 약간 납득이 되는 게 이제 대형 길드의 위치를 네. 그 정부 쪽에서 청와대 있는 쪽, 국회의사당 있는 쪽 네. 이런 쪽에 짓기를 원해서 그쪽 경복궁과 뭐 여의도 뭐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고 성현재는 그거에 약간 반발하듯이 반발해서. 내가 지킬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하면서 현충원 옆에 세운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독 씨를 달리게 해준 캐릭터가 좀 한수연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캐릭터가 없다면은 네스급이 어쩌면 읽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연아 같은 캐릭터가 있다면은 조금 더 오래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최근 본 현대 판타지 소설에서 가장 여성 캐릭터들이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대사들도 많았고 네. 약간 성적 대상화 되기보다는 그냥 캐릭터 자체로서 매력적이었었던 작품이었어요. 저의 애정 뿜뿜 캐릭터도 사실 여성 캐릭터예요. 토이스토리 다 보셨나요? 제가 시리즈물 정말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인데 네. 토이스토리를 시작을 안 했어요. 한 편도 안 한 보신 편도 안 거예요? 봤어요. 1편도 와 대단하다. 이것도 어떻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고 가자. 어디를 갈라? 이거 눈이 이렇게 커질 일인가? 양치님이 안 봤다는 건 정말 의외네요. 그죠, 되게 보게 생겼죠. 네, 좋아하게 생겼는데. 쇼크 받았어. 선인장님은 1, 2, 3, 4 다 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저는 토이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봤고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 한 2, 3년쯤 전에 명절 땐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고향집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안방에서 조카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토이스토리 3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볼 생각은 없는데 그냥 조카들 옆에 있고 싶어가지고 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울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1편부터 막 울면서 봤기 때문에 아니 정말로 감동적이었고 네. 그때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3편이 되게 완벽하게 시리즈를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4편이 나올 거라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대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죠. 네, 3편에서 그렇게 잘 마무리해놓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걱정을 했죠.
근데 제가 요즘에 약간 귀찮아서 극장을 잘 안 가는데 되게 극장에서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보고 또 눈물을 아 그래요? 이번에도 또 눈물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캐릭터가 보핍이에요.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나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저는 그 캐릭터가 너무나 새로웠는데 알고 보니 1편부터 계속 나왔던 그럼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헛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3편이 제일 최근에 본 거였는데 또 3편에서는 사실 안 나왔어요. 그냥 약간 회상 정도로만 나오고 일단 보핍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장난감이라기보다는 탁상용 스탠드 조명에 있는 양치기 소녀예요. 인형이 아니었어요? 네. 장식품 같은 느낌? 네, 도자기로 만들어진 장식품이어서 양치기 소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네.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옆에는 양 3마리가 한 몸이 되어서 아 그래요? 있는 얘네가 이제 좀 세트처럼 있는데 주인공 우디의 주인인 앤디한테 몰리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밤에 동생 방에 틀어놓는 조명 속에 있는 애였는데 이제 몰리도 크고 하면서 이제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우디의 약간 여자친구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우디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또 보핍이 되게 성숙한 어른 캐릭터여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이런 게 운명이니까 라고 하고 좀 쿨하게 헤어져요.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우디도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주인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다른 지역에 갔다가 보핍과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고 정말 강단 있고 리더십 있는 너무 멋있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반해서 봤어요. 저는 좀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영화를 보고 와서 피규어를 검색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을 정도로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캐릭터보다 매력이 철철 넘쳐 흘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 이런 캐릭터가 원래 있었다고?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다행히 토이스토리 1, 2가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중이 정말 많지는 않은데 그 캐릭터의 성격이 그대로더라고요. 좀 어른스럽고 그리고 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디한테 애정을 어필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 캐릭터가 정말로 주연이 될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안 보셨어도 우디라는 캐릭터는 알긴 아시죠? 카우보이 뭐 인형. 우디 버즈도 알고 뭐 보핍도 얼굴은 알고 있어요. 뭐 감자 애들 있고 맞아요. 부부죠. 포테이토 네. 아저씨랑 미스터 포테이토. 돼지도 있고. 맞아요. 저금통. 근데 우디라는 캐릭터가 주연이지만 네. 사실 단점이 되게 많은 캐릭터잖아요. 특히 원에서는 그 질투심에 되게 눈이 멀기도 하고 그래. 시리즈 전체를 다 관통하는 그 주제가 약간 주인에게 버림받을까봐 애정을 뺏길까봐 엄청 전전긍긍하는 인형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정말 잘 표현이 돼 있는데 보핍은 그런 면이 없어요. 그쵸. 네, 네. 보핍은 되게 쿨하고 네, 정말 초월해서 딱 있죠. 진짜로 성숙한 캐릭터인데 우디의 그런 좀 철없고 또 우디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실제로 나이를 먹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위치가 밀리고 할 때 좀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곤조를 부리는 그런 느낌?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잘 완화시켜주는 캐릭터인 거예요. 이보다 좋은 파트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보핍이 그 세계관 최강 미녀 아닙니까? 비율이 다르잖아요. 우디 얼굴 비율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바비 인형보다도 훨씬 예쁘죠. 근데 미녀라고 하셨는데 좀 얼굴 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디나 버즈 같은 캐릭터는 캐릭터의 외향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보핍 같은 경우에는 1, 2에서는 진짜 그냥 약간 도자기 인형일 법한 얼굴인데 4에서는 주인공이 되면서 약간 디즈니형 얼굴? 그런 걸로 조금 바뀌어가지고 원래 1, 2부터 좋아했던 팬들은 살짝 싫어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4에서의 얼굴이 되게 성격이 잘 드러나는
그런 약간 개구지인 것 같으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미녀 그렇게 잘 살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1, 2를 보피 때문에 다시 봤는데 2는 다시 보면 아 지금은 저런 장면 나오면 꽤 문제가 될 텐데 싶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작품이 지금은 이 보피비라는 캐릭터가 주연이 돼서 너무나 멋진 활약을 하는 시리즈가 다시 나왔다는 게 되게 세월 격세지감을 좀 그러게요. 느끼게 해주는 면도 있었고 결국 피규어를 사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만약에 보피비 모델이 된 굿즈 같은 게 좀 있다면 약간 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정도로 제가 오랜만에 캐릭터에 빠졌던 그리고 참고로 보핍은 마더구스의 노래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양치기 소녀. 모티브가 있었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1, 2, 3, 4 다 그런 막 악역 캐릭터도 엄청 매력이 있어지고 그런 것들이 시리즈 전체에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정말 일관성 있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양치님이 안 보셨다는 사실이 그 4편 중에 한 편도 안 봤다는 사실이 왜 안 봤어요? 왜? 어쩌다 보니? 이거는 특히 이런 12월 연말에 달리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1, 2편을 다시 봐보니까 요새는 막 영화들이 다 엄청 길잖아요. 3시간짜리도 나오고 막 이런 마당에 1시간 20분. 오. 정말 너무 적절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몰아서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릴게요.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두 분 캐릭터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약간 면에서? 어른스러우면서 이렇게 다들 품어줄 수 있으면서 좀 성숙한 그런 매력이 있는 리더십 있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독 씨의 한수영 캐릭터가 그러지 않아서 좋았어요. 한수영이 한수영 되게 너무 좋죠. 얄밉게 행동하는 그런 그쵸. 부분도 있고 뭐 진짜 주변 눈치 안 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올해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전독 씨 캐릭터 이거 우리 뭔가 덕후다 덕후. 이 굴레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전독 씨 캐릭터밖에 누군가요? 아니, 거기에서. 근데 이게 한 명만 못 꼽겠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김동자 컴퍼니를 들고 오셨습니까? 심지어 김독자 컴퍼니만 아니라 김독자 컴퍼니의 주요 인물이 한 10명쯤 되나요? 여튼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 성자들도 정말 매력적이고 네. 원래 흑염룡 데리고 있던 애. 김남훈. 그러니까 김남훈조차 나중에는 너무 막 애정하게 되더라고요. 인정. 처음에 그쵸. 너무 싫어하는 캐릭터 타입이었는데도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막 그래가지고는 또 막 폭풍 오열하면서 네가 이렇게까지 컸니? 막 이러면서 무슨 무한도전 유재석이 상 받는 게 아니고 무한도전 팀이 연예대상 받는 것처럼 전독씨 캐릭터 전원 대상 뭐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진짜로 너무 캐릭터들마다 막 이입이 되고 몰입이 되고 다 하나하나 막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덕질을 멈췄을 때 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덕질을 했나 이런 거 조금 보고 있는데 아유 내가 놓친 굿즈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면서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네. 아니 그래서 탑3라도 한번 뽑아봐요. 탑3 그냥 유한킴 꼽겠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아니 나는 그래도 유중혁이 정말 주인공치고 매력 어필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잘 안 된 게 아닌가. 그거는 콩님이 김독자한테 충분히 이입을 안 해서 그래요. 김독자한테 이입을 하면 유중혁만한 사람이 없어. 당신은 아직 이입이 덜 된 거야. 나 되게 엄청나다. 엄청 비난받은 느낌인 거 알아요 지금? 나 너무 자존심 상하고 오늘부터 다시 정주행할 거야. 엄청난 아니 김독자의 눈으로 보고 덕후력. 어떻게 유중혁한테 안 반할 수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내가 아직 경력이 부족하다. 저는 유아킴 중에 고르라면 한수영. 나도 한수영. 왜 한 명만 골라야 돼? 셋 다
가질래? 되게 그게 좋은 선택이죠. 네. 놀고놀 연말결산. 이어지는 3부에서는 나의 애증의 대상 그리고 베스트 음악 어워드가 계속됩니다.